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또 흥미로운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이렇게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또 반드시 필요한 우리 한반도 정세와 군사 안보 정세 알려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이 F-15와 AI 무인 전투기를 엮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대 전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공군의 F-15K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F-35 들여오지만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F-15K 많이 있죠. 현재 59대가 있는데 이것들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유인 전투기의 무인 윙맨 결합을 추진 중입니다. 23일 디펜스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미 공군 획득 프로그램의 고위 관계자가 F-35와 F-15 등 유인 전투기의 윙맨으로 고성능 무인 전투기를 붙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 공군은 크라토스 디펜스사의 고성능 저가 무인 전투기 XQ-58A 발키리 또는 이와 유사한 무인 전투기를 F-35A와 F-15EX 등의 전투기 윙맨으로 대량 도입하는 방안을 전투기 제작사와 논의 중이며 미 공군 연구소가 이미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무인 윙맨은 F-35A 블록 4와 F-15EX 등 최신 개량기체에 적용될 것이며 전투기에 탑재되어 무인기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스카이복으로 명명되며 마치 스타워즈의 R2-D2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자, 이거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키리라고 하는 AI 무인 전투기가 있는데 그걸 F-35가 한 대에 6대씩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합동 전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을 F-15하고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F-15E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죠. 폭격기인데 그 F-15E를 최신형 전자장비로 A사 레이더로 이제 교체를 하고 최신형 전자장비로 교체를 해서 그걸 또 이 발키리 같은 무인 전투기와 합동 전투를 할 수 있게끔 개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F-15K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이 F-15K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F-15E예요. F-15E의 한국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F-15K도 지금 이제 기계식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전자식 A사 레이더로 교체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자식 레이더로 교체를 할 때 조금 더 진보해 나가서 지금 이 스카이버그까지 탑재를 한 버전으로 생산을 한다면, 개량을 한다면 우리도 이 발키리 같은 이런 윙맨들하고 합동전투, 협동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스타워즈 영화를 지금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대부분 근데 보셨을 거예요. 스타워즈 영화 보면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동그랗게 생긴 그 로봇가 있지 않습니까? R2-D2라고 하는데 그 R2-D2가 뭐 하는 역할입니까? 바로 주인공의 참모죠. 주인공에게 정보를 다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거는 뭐다 다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주인공이 그 전투기를 타고 전투를 할 때는 주인공의 뒷좌석에 R2-D2가 탁 앉아가지고 거기서 R2-D2가 비행기를 또 조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인기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스카이복으로 명명이 되고 마치 스타워즈의 R2-D2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F-15E나 이런 데 이제 만약에 탑재를 하면 F-15E에 우리 F-15K도 마찬가지지만 2인승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조종사가 타고 뒤에는 무장사가 타요. 그 무장사는 이 무장 패널을 보면서 정밀 폭격을 뭐로 할 것이냐 무장을 셀렉트해서 공격하는 그 임무를 뒤에 후방석에 타고 있는 무장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조종사는 아니죠. 조종사는 앞에 탑니다. 자, 그런데 이 스카이보그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F-15K 같은 이 스트라이크 이글에다가 탑재를 시켜서 뭔가 배선을 연결을 시키죠. 그러면은 이 스카이보그는 AI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R2-D2처럼 조종사가 앞에서 야 스카이보그
지금 우리 윙맨들 발키리들에게 지시해.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니까 나는 어떻게 움직이면 되지? 그리고 발키리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면 되지? 그리고 네가 알아서 발키리들에게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그 자세들, 그리고 공격 루트, 그리고 한 6대씩을 끌고 다니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네가 알아서 전부 다 지휘해.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뒤에 후방석에 앉아있는 이 스카이보그는 인공지능이니까 탁 계산해서 지금 저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비행기가 들어가는 것보다 발키리들만 집어넣는 게 좋겠다. 그러면 발키리들을 1번은 왼쪽으로 들어가고 2번은 이렇게 들어가고 3번, 4번은 우리들을 호위하고 있고 5번, 6번은 오른쪽으로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지휘를 하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는 발키리들 6대를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지가 알아서 발키리들에게 지휘도 하고 또 자기의 주인인 조종사에게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왼쪽으로 꺾어서 오른쪽으로 해서 수직으로 내려 꽂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있는 스카이보그가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휘도 알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지금 2023년까지 완성하겠다, 전력화하겠다라는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곧 실증 기체들이 날아다닐 겁니다. 정말 이런 상상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상상력을 실전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말 미군들 참 대단합니다. 자, 윙맨이 뭐냐? 아까 이제 윙맨 이야기를 했죠. 무인 전투기를 윙맨으로 데리고 다닌다. 이건데 윙맨은 이제 한 그 편조에 그 윙맨이 있으면은 이 윙맨은 이 리더를 엄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더가 내가 왼쪽 그 폭격 임무에 들어갈 테니까 너는 내가 폭격할 때 다른 전투기들이 적이 올지 안 올지를 봐야 되니까 나를 엄호하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 또는 너가 오른쪽으로 들어가. 내가 여기서 지금 지켜보고 있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윙맨입니다. 조수죠. 그래서 주로 우리 한국 공군 같으면은 소령급 그 조종사들이 리더가 되고 그리고 대위 이런 사람들이 윙맨이 돼요. 그래서 그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윙맨을 발키리 같은 무인 전투기로 데리고 다니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무인 전투기를 인공지능 윙맨 미 공군의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입니다. 스카이보그.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은 뭐냐? 미 공군 연구소 주도로 진행 중인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인데요. 완전 자율 이착륙과 또 악천후 비행, 공중 기동은 물론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모든 유형의 전투 능력을 보유하는 AI 무인 전투기를 2023년까지 전력화하는 프로그램으로 SQ-58A 발키리 무인 전투기를 기존의 유인 전투기와 통합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3년까지 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올해 19년이니까 2020년 내년쯤 또 내후년쯤 되면 하늘에 발키리와 F-35가 조를 이루어서 또 F-15와 발키리들이 조를 이루어서 날아다니는 게 이제 사진으로 공개되고 동영상도 공개되고 하겠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의 공군 연구소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CG 사진인데 보시면 F-35가 있고요. 여기 F-15E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발키리가 있습니다. F-15E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 F-15K도 이렇게 발키리들 얼마 하지 않는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 발키리들 가지고 와서 우리 F-15K도 또 우리 한국공군이 도입하는 F-35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발키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윙맨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것도 한 대의 윙맨이 아니고 6대씩의 윙맨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군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F-15 복좌행 2인승이거든요. 뒤에다가 이제 R2D2 같은 스카이보그를 삽입하겠다. 이 F-35는 1인승이기 때문에 저 F-35는 내장을 시키고 F-15는 후방석에다가 꽂아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공군의 F-15K의 후방석에 R2D2 같은 스카이보그가 꽂혀서 AI, 인공지능으로 발키리들을 통제하고 조종사를 조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하겠나 참. 자, 미 공군의 로얄 윙맨 이 발키리입니다. 발키리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크기도 작아요. 8.8m 길이, 그리고 너비는 6.7m 밖에 안 되고요. 최대 속도는 마 0.85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한 900여 킬로 정도 되죠. 항속 거리는 무려 3,900킬로나 나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멀리 갔다 멀리 올 수 있죠. 무장 탑재 능력은 SDB라는 폭탄을 정밀 유도 폭탄을 8발을 탑재를 하게 되는데 다 내부 무장창에 탑재를 해요. 그러니까 스텔스죠. 이 발키리는 스텔스입니다. 그러니까 발키리가 이 3,900km나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 F-15나 F-35가 발키리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고 발키리만 집어넣어도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SDB 8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 SDB가 뭐냐? 정밀 유도 폭탄인데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서는 사정거리가 무려 74km, 고정 표적에 대해서는 사정거리가 110km, 그리고 30cm 이내에 그냥 탄착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그런 유도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그냥 차량 같은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관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굴 같은 것도 그냥 뚫어버려요. 갱도형 동굴 같은 것도 뚫어버리죠. 그런 아주 강력한, 작지만 강력한 폭탄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발키리가 8발씩 싣고 다니는데 앞으로 개량만 잘하면 F-35나 F-15가 이런 발키리 가격도 쌉니다. 몇백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걸 6대씩이나 데리고 다닐 수 있으니 정말 무서운 폭격 편대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으로 통제할 수 있는 R2-D2 같은 스카이보그까지 싣고 다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F-35는 이 6대의 발키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F-15는 역시 6대의 발키리를 통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SDB 정밀 유도 폭탄을 몇 발을 투발할 수 있을까? 바로 F-15하고 발키리하고의 조합을 딱 해보면은 F-15가 한 대에 자기 스스로 달 수 있는 SDB 폭탄이 28발입니다. 그리고 F-35는 8발이거든요. F-15는 이제 덩치가 크고 하기 때문에 외부 무장에다가 많이 다니까 28발 다니까 F-15와 발키리 6대의 조합은 최대 76발의 SDB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고요. 그리고 F-35와 발키리의 조합은 최대 56발의 SDB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현재 F-35 40대 계약했고 F-15K 59대가 있죠. 그리고 F-35 20대 지금 더 도입할 계획에 있으니까 토탈 다 하면 이 발키리들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120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120대 가지고 뭐 그렇게는 다 구매하진 않겠지만 맥시멈으로는 최대 120대 곱하기 6 해서 720대의 발키리를 그냥 끌고 다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격 군단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투기 단 4대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그 위치와 이동 경로가 파악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이 합해서 한 80대 정도가 있고요. 최근에 보여준 이제 익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경우가 추가로 있으니까 뭐 다 판다 하더라도 한 100대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100대만 한 번에 제압하면 북한 미사일은 없는 겁니다. 뭐 미사일 1000발 있으면 뭐합니까? 발사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발사대 100대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F-35에 발키리 6대를 딱 끌고 들어가면은 SDB 224발을 투하할 수 있으니까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100대 한 대당 2발씩의 SDB를 갖다 꽂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확인 사살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F-15K에 이 발키리를 운영할 수 있는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을 이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개 편대가, 즉 4대의 F-15K가 SDB 304발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의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일단 파괴하고 확인사살하고 그리고 또 다시 확인사살 한 번 더 해버리는 3번이나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정말 한국 공군이 일단 뭐
제공권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북한 지역으로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런데 F-15K 같은 경우는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지요. 그러면은 발키리만 보내면 돼요. F-15는 동해에서 또는 서해에서 대기를 하고 발키리만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F-35는 직접 같이 데리고 들어가도 되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냐?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야 우리한테 주겠죠. 이거 뭐 줬더니 뭐 중국으로 기술 빠져나갈까 걱정도 되고, 북한으로 정보가 넘어갈까 걱정도 되고 하는 그런 나라 같으면 주겠습니까? 동맹, 아무리 동맹이라도 형식상만 동맹이지 실제로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모습이면 이걸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국과 확실한 제도적인 동맹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교감까지도 딱 나누는 그런 동맹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R2D2 같은 그런 AI 조수를 싣고 다니는 그런 공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사 과학 기술이 절대 우위를 이어가는 미국, 경쟁자가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무인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무인기들이고, 차원이 다른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의 협동 전투 시스템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아직도 중국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예요. 중국은요, 우리가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고, 미국에게 우리가 말빨 때는 미국이 정말 한국을 챙겨줘야 돼, 한국이 말하면 좀 들어줘야 돼, 이런 정도로 한국하고 사이가, 미국이 정말 한국이 미국하고 사이가 좋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게, 한국 저 새끼들은 참 뭐 제도는 나한테 있지만, 결혼 도장은 나하고 찍어놓고 반지는 내 거 끼고 있지만 마음은 저기 딴 데가 있는 놈이야 라고 한다면 중국도 사실은 우리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전 세계인들에게, 주변국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미국하고 동맹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끈끈할 때 우리의 가치가 더 돋보이고 빛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과 동맹관계 더 끈끈해서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5K 전체를 이 발키리와 협동 전투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도입할 F-35 전체와 발키리들의 협동 전투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